와인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인과 인문학에 빠진 남자 와인문의 정화봉 소믈리에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사설 미술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이태원의 리움 미술관을 소개시켜드리는 컨텐츠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더불어 이곳도 제가 10만 원의 연회비를 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1년에 적어도 4번, 많이 방문할 때는 6, 7번도 꾸준하게 방문하는 공간이어서 그럼 저와 함께 리움 미술관 탐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움 미술관은 삼성문화재단에서 만든 사립미술관으로 삼성그룹 창업주의자 소문난 미술 애호가인 호암 이병철 회장님의 리와 뮤지엄의 엄을 따서 리움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원래 이병철 회장님의 아들 이건희 회장님의 부인인 홍라희 여사님이 리움의 관장이었으나 2017년 3월을 끝으로 홍라희 여사님이 관장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다만 여전히 리움의 운영권은 삼성 대주주 일가에 있는데 이재용 회장의 막내 여동생인 이서연 님이 사실상의 미술관장격인 리움미술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 고미술에 대단히 심취했던 이병철 회장님과 이병철 사후, 이건희 회장님과 홍라희 여사 등 범삼성가 가족들의 취향이 혼합돼서 만들어진 미술관입니다. 지을 때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지으면서 사건 사고가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안 좋은 소리도 많았지만 컬렉션만큼은 한국 전통미술과 현대미술 양쪽 모두에서 한국 정상급인 미술관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한국 전통미술에 관해서 리움과 비교될 만한 사립미술관은 간송미술관이나 호림, 박물관 정도밖에 없습니다. 운영은 상설 전시관과 특별 전시관으로 이루어집니다. 상설 전시관은 고미술품, 현대미술품은 전시하며 무료 개방합니다. 특별 전시관은 성인 기준 14,000원의 입장료가 발생하고 둘 다 사전 예약을 해야 관람이 가능합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 진행되는 특별 전시는 한국계 미국인 작가 아니카 이의 아시아 첫 미술관 개인전,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해는을 개최하여 전시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작을 포함한 작가의 최근작에 방점을 두고 이와 연결된 구작을 함께 전시합니다. 지난 10년간 제작된 30여 점의 작품은 작가의 전반적인 작업 세계와 최근 경향을 폭넓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나카이는 기술과 생물, 감각을 연결하는 실험적인 작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작가는 박테리아, 냄새, 튀긴 꽃처럼 유기적이고 일시적인 재료를 사용해 인간의 감정과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한 작업으로 세계 미술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개미나 흙 속의 미생물처럼 살아있는 생물을 조력자 삼아 제작한 작업을 통해 삶과 죽음, 영속성과 부패 등의 실존적 주제를 다루었고 최근에는 기계, 균류, 해조류 등의 비인간 지능을 탐구하고 인간 중심적 사고에 의문을 제기하는 작업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과학자, 건축가, 조향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업과 생물학, 기술철학, 환경 정의를 넘나드는 작가의 폭넓은 연구는 작업의 깊이와 너비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전시 제목은 불교 수행법 중 간화선에서 사용되는 화두의 특성을 차용한 수수께끼 같은 구절로 아니카이 작업의 명상적이고 영적인 전환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전환은 각종 비인간 생물과 기계, 그리고 협업자들과의 작업을 통해 저자성과 인간 중심주의에 도전해온 아니카이의 작업이 결국 나와 타자의 경계 없음에 대한 탐구의 다름 아니었음을 드러냅니다. 신작 영상 산호가지는 달빛을 길어 올린다는 죽음의 이유를 탐구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에 속하는 첫 번째 작품으로 작가의 사후에도 작업이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에서 출발합니다.
아니카이 스튜디오가 생산한 작업물을 데이터 삼아 훈련된 알고리즘은 스튜디오의 디지털 쌍둥이로 기능하며 공동의 연구와 협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아니카이 스튜디오의 유기적인 작업 방식을 반영하였습니다. 박테리아를 사용한 신작 또 다른 너는 인간과 비인간 생명체의 관계를 탐구합니다. 끝없는 환영을 만들어내는 인피니티 미러 형태의 작품 속에는 해양 유래 형광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유전자 조작된 박테리아가 자라면서 연하게 색을 발합니다. 평범한 세균이 합성 생물학을 통해 해파리나 산호와 같은 해양 생물의 유전지를 계승하게 되는 과정은 고대의 바다와 현재 우리 사이의 연결 지점에 대한 작가의 관심을 반영합니다. 이번 전시는 리움미술관 이진아 큐레이터와 UCC의 현대미술센터 피터 일리 큐레이터가 공동으로 기획했으며 서울 전시 종료 후 내년 3월에 베이징 UCCA에서 이어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리움미술관의 독창적인 공간을 활용하여 인간, 기계, 그리고 자연 사이의 상호작용을 깊이 있게 조명하며 전시하는 거대한 생명체와 같은 유기적 공간으로 변모시켰습니다. 이번 전시에서 주목할 점은 생물학적 진화와 기계적 진화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아나카이는 AI와 기계학습을 활용해 유기체처럼 진화하는 기계적 시스템을 작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품들은 생명체가 어떻게 진화하듯이 기계적 시스템 또한 유사한 과정을 겪을 수 있음을 보여주며 기술과 생명체의 경계가 어떻게 허물어질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전시장 곳곳에는 생체 반응을 시각화한 작품들이 배치되어 있어 기계적 시스템이 스스로 반응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마치 자연의 진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기술과 생명의 경계가 점점 흐려지는 현대 흐름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 전시장에서 마주한 인공지능 기반의 작품들은 기계적 시스템이 자연의 진화 과정을 모방하고 재해석하는 과정을 매우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기술이 인간의 필요에 의해 발전하는 것을 넘어 기술 그 자체가 하나의 생명처럼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아니카이의 전시인 또 다른 진화가 있다. 그러나 이에는 예술과 과학,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를 탐구하는 매우 독창적이고 혁신적인 전시로 느껴졌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화라는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인간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진화하고 기술과의 공존을 탐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와 사색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획의 전시였기에 추천드려 봅니다. 리움미술관의 고미술 상설관은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긴 역사 속에 찬란하게 꽃피운 한국 전통미술을 연구하고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을 보존, 전승하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한국을 대표하는 미술 작품들과 학술적 가치가 높은 연구 자료들을 여러 분야에 걸쳐 소장하게 되었습니다. 리움의 고미술 소장품은 도자기, 서화, 금속공예, 불교미술부터 목가구, 민화, 민소품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특히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도자기류는 소장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리움을 대표하는 명품들입니다. 고서와 소장품은 겸재정성과 단원 김홍도의 작품들을 비롯해 다양한 시기와 주제를 아우릅니다. 불교 미술품인 고려 불화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회화 소장품의 백미입니다. 또한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금속 공예품, 한국 조각사의 명장으로 남을 만한 불상과 불구 등은 고미술 소장품 구성에 다채로움을 더해줍니다. 고미술 상설관인 애멍 건물에는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별 주제에 맞춰 엄선한 1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푸른빛 문양 한 점이라는 주제로 고려시대 청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흰빛의 여정을 주제로 꾸민 3층은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2층 감상과 취향에서는 다양한 기법과 주제의 고소화를 볼 수 있습니다.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를 주제로 한 1층에서는 불교미술, 금속공예, 나전치기 등에 구현된 선조도의 정신세계와 미감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각 층마다 고미술 작품과 함께 전시된 현대미술 작품들 사이를 거닐며 시대를 초월한 예술의 교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층 푸른빛 문양 한 점. 청자는 전 세계에서 중국과 한국 등 극소수의 나라에서만 나오는 매우 특별한 자기입니다. 깨끗하게 걸러낸 점토로 그릇을 만들고 그 위에 푸른색의 투명한 유약을 씹어 구워내는데 전라남도 강진과 전라북도 부안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되었습니다. 특히 12세기부터 13세기 전반에 걸쳐 가장 우수한 청자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무엇보다 우리를 사로잡은 청자의 가장 큰 특징은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와 은은하고 신비로운 푸른빛입니다. 청자의 푸른빛을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 표현하며 각별히 여겼는데 그 중에서도 은은한 기쁨이 느껴지는 것을 최상급으로 꼽았습니다. 청자의 비색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현대 유화를 통해서도 청자의 미묘한 색감 변화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장식 기법이 더해지면서 청자는 더욱 다채로운 모습으로 발전했습니다. 고려 사람들의 창의성이 유감없이 발휘된 상감 청자는 경탄을 자아낼 만큼 아름다워 가장 자랑할 만한 우리 문화재이기도 합니다. 4층과 3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자연빛이 자연스럽게 들어와서 계단 자체도 하나의 작품처럼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층으로 이동해서 3층의 주제인 흰빛의 여정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청사기는 15세기와 16세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된 독특한 자기로 한국미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고려 말 상감청자의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형태와 장식이 점차 다양해지고 각 지방이 정서에 어울리는 특색이 가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지역과 계층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동안 깔끔한 형태의 정교한 무늬를 새겨넣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투박한 모양의 단순한 무늬가 자유롭게 표현된 작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분청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질박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은 절제된 형태의 순백의 유색, 정결한 장식이 더해진 격조 높은 백자 문화도 발전시켰습니다. 백자는 순백의 흙으로 형태를 빚어 단정하게 다듬고 그 위에 빛깔이 있는 안료로 그림을 장식한 후 표면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입혀 구워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백자에는 온유하면서도 엄정한 기품이 담겨 있습니다. 초기에는 왕실 등 지배층의 취향에 맞게 만들어졌지만 점차 사용이 확대되어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자기로 자리를 굳혔습니다. 백자는 전국 각지에서 생산되었지만 경기도 광주, 관요에서 왕실용으로 제작된 백자를 최고로 꼽습니다. 이처럼 흙을 재료로 이룩해낸 공예예술은 오늘날 한국 현대미술의 추상성과 맞닿아 특별한 울림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제 2층 감상과 취향을 주제로 서화는 실생활에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자기나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불교 미술품과는 달리 오롯이 감상을 위해 만들어진 예술품이었습니다. 2층에는 우리나라 예술사의 커다란 자취를 남긴 겸재정선, 탄원 김홍도, 추사 김정희, 오원 장승업 등의 작품을 중심으로 조선시대 화단을 대표하는 여러 화가들의 그림과
글씨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서화는 중국이나 일본 그림에 비해 과장이 적고 자연스러운 조화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러한 작품을 감상할 때 중요한 기준은 아름다움과 격조입니다. 그림의 세부 표현이 서로 잘 어울려 구도상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화면에 나타난 분위기가 한눈에 들어와 산만하지 않고 일관된 느낌을 주는지, 사물을 묘사한 선과 화면의 여백을 통해 운치 있는 세련미가 표현되었는지를 주의 깊게 살펴본다면 감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전통을 토대로 새로운 미감을 보여주는 현대미술 작품을 함께 전시하고 있어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진함, 깨달음을 담다 저는 고려시대 불교 경전을 붓으로 직접 필사한 사경과 경전을 보관하기 위해 만든 상자인 경함 중에서 현존 최고 걸작인 두 작품을 집중 조명하는 전시입니다. 전시에서는 선조들의 간절한 염원을 그대로 반영한 글과 그림을 모두 금으로 이룬 감지금리, 묘법, 연화경 전체 7권을 통해 그 귀함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경은 발원문에 의해 고려 충모강 1년 1345년 당시 최고 권력계층에서 불법에 귀의하며 정석을 다해 사경을 완성함으로써 왕실의 안녕과 깨달음을 얻기를 소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 전시되는 나전국당 초문 경함 역시 전 세계를 통틀어 20여 점밖에 전래되지 않는 아주 귀한 고려 나전 중 대표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입니다. 수만 개의 나전 조각을 세밀하게 다듬고 이에 붙여 다양한 꽃 모양으로 경함 표면을 가득 충전하고 나전의 탈락 방지와 문양 하나하나를 연결해주는 줄기 표현에는 얇은 철선을 사용한 점에서 예술성과 기능성을 겸비한 고려 공예의 진면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신앙과 예술의 위대한 만남이 이룩한 시대의 걸작들을 한 공간에서 감상하면서 그 가치와 의미에 대해 깊이 교감할 수 있는 뜻깊은 장이 될 것입니다. 고미술 전시회 투어를 마치시고 1층에 도착하시면 입구 왼쪽편에 있는 아트숍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주변 지인들에게 줄 선물을 사거나 커피잔 혹은 와인 관련 특이한 소품들을 이곳에서 구매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들이 서울의 정체성을 보여주며 전시 교육들과 연계된 아트 상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호텔에서 식음료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어디에 가든 음식을 담는 그릇들에 대해서는 눈여겨보고 있고, 더불어 다양한 작가의 작품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구입할 수도 있어서 집에서 사용하는 그릇들도 한두 개씩 나누어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삼청동에 있는 국립현대미술관의 서울관, 그리고 이태원 리움뮤지엄을 방문할 때도 1층에 있는 아트숍을 들려서 한두 개씩 구입해서 사용하고 내구성도 실험해보고 있고, 검증된 그릇들은 실제 호텔에서 사용도 해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제가 책임지고 있는 소피텔 서울은 아무래도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 6위의 다국적 호텔 기업인 아코르그룹의 최상위 럭셔리 브랜드인 소피텔이다 보니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들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글라스웨어의 대표 명품 브랜드로는 바카라, 그리고 실버웨어라고 불리는 식기구는 크리스토폴, 마지막으로 그릇과 같은 차이나웨어류로는 베르나르도와 같은 명품들이 있고, 국내에도 독점 수입하고 있는 에이전시가 직접 구경해 보실 수 있는 쇼케이스 전시장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러한 브랜드들을 알고 계시면 식음료를 운영하기 위한 웨어류들을 선택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해외 바이오 혹은 소중한 외국 친구들이 있으시다면 인사동과 같이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념품보다는 이런 박물관 안에 있는 아트숍의 작품들을 이용하신다면 가격은 조금 높을 수 있지만 그 가치와 효과가 배가 되는 경험을 제가 몸소 해왔기에 박물관을 들리시면 꼭 1층에 위치한 아트샵들도 둘러보시고 판매하는 제품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대전에서 진행되는 12회 아시아 와인 트로피라는 국제 와인 품평회에서는 심사위원으로,
그리고 11월 3일 최종 결선전이 열리는 대전 컨벤센터 그랜드 볼륨에서는 결선 4회자로 한동안 대전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현장의 모습들을 스케치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와인과인 문학에 빠진 남자 정화봉송을리였습니다.